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급파된 정보조사단은 곧바로 피격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8,000톤급 중소형 벌크선 남호호가 호르무즈 해협 화재 사고 나흘 만에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호호는 사고 직후 자체 운항이 어려워 두바이 항에서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알쿠아인 사고 해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예인선은 7시간 만에 남호호 근처에 도착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침부터 예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포함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하는 데 꼬박 하루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도착해 나무호를 기다리던 정부 조사단은 곧바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에 더해 한국선급 지부와 HMN 관계자들도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군과 이란이 교전을 재개했다는 이란 관영 매체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 행동에 따른 폭발음과 함께 교전 상황이 관측됐다고 이란 국영TV 등 이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밤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와 별개로 반다르 아바스에서 드론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미 폭스뉴스 기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지역에서 미군이 공습에 나섰다고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호위해 탈출을 돕는 해방작전을 이번 주 안에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내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앞서 미 N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분노하면서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장벽이 사라지면서 작전 재개가 가능해진 겁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로 이어진다면 작전 재개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ir choices in Project Freedom are important.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미국의 압박에도 이란이 끈질기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미국 정보당국, 그러니까 CIA의 판단도 나왔네요. 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번 주 백악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이란 지도부가 더 급진화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보유고는 75%, 미사일은 70%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 시설을 복구했고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의 미사일이 80% 이상 파괴됐다고 낙관론을 펼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re probably 18, 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신문은 또 이란이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공해상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해상 봉쇄 뒤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항구 대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이 방식은 북한 등이 국제 제재를 피할 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공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대부분 중국에 판매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판매된 원유는 2,200만 배럴, 우리 돈 2조 9천억 원 상당의 전쟁 자금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전쟁 국면에서 갈등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을 찾았다고요? 네, 레오 14세 교황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 갈등 속에 만나 중동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루비오 장관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올리브나무 펜을 선물했고 루비오 장관은 스포츠 팬인 교황에게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45분 회동 뒤 양측은 각각 성명을 냈는데요. 교황청은 평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평화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만남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강조했다면서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어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그렇다고 낙폭이 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강세가 이어져서 한숨 돌릴 때가 됐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정학적인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전날에는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에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간밤에는 기대보다 더딘 모습에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가동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협상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외신은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저강도의 긴장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인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자기 골프장에 세운 금빛 본인의 동상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나쁜 신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물가 충격에서는 자유롭지 못한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지난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이 3.6%로 집계됐습니다. 소비 주체들이 예상한 1년 뒤의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데요. 지난해 4월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3년과 5년 인플레이션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면 중앙은행은 이런 심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미국의 가전제품 회사 월풀입니다. 간밤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1분기의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를 발표해서 충격을 준 영향이었습니다. 월풀 측은 이란 전쟁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에 신중해졌고 고가 제품 구매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소비인데요. 경고등이 들어온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9년 만의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무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0도에 그치겠고요.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많게는 기온이 7도 정도 낮아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도, 세종 9도 등 서쪽 지역은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동쪽을 중심으로는 포항이 15.5도, 창원 15.3도 등 15도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와 대전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적겠지만 산간과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내륙을 중심으로는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활발한 요즘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